주황색 요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 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. 농민을 무거워서 그래요. 무거워서.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야, 지금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늘밭 짱마늘 이제 대비를 뿌려서 노타리는 한번 쳐놓은 상태고요. 그 다음 지금 살충제, 살균제도 뿌려놨고 이제 비료 뿌려서 이제 노타리 한번 치고 이제 쟁기질하고 그러고 나서 마늘을 네, 비닐을 씌워가 피복해가지고 이제 마늘을 심어야죠 여기다가. 22, 10, 고토, 생성용 고토. 네, 고토 3회, 그 다음 붕소 0.5, 아연 0.5, 철 0.025, 망간 0.2, 구리 0.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시중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없죠. 저희가 농사 지으면서 꼭 필요한 비분을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판매하는 비료들은 이렇게 지금 비분이 이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. 모래 성분 많은 데는 100평에 5개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땅 지력이 비료기를 잘 잡고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00평에 4개 그 정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주황색 요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 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요소라든지 NK7 양을 한 번에 넣어줘야지만 그때 가서 안 하지. 기존에 뭐 200평에 4포 넣으셨다고 이 비료 넣어갖고 4포만 넣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기존 4포 같은 경우는 복합 비료는 다 녹아서 금방 흡수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이걸 4포 넣어가지고는 그 비분보다 처음 초기 세력이 약하겠죠. 근데 처음에 4포를 넣으려 그러면 코팅되어 있는 게 한 절반 정도 그러시면은 8포를 넣어줘야지만이 봄 돼가지고 먹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양을 그렇게 좀 더 넣어주시면 훨씬 농사가 잘 될 겁니다. 비료가 아무리 싸도 그렇지 네.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?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료가 좀 많죠? 근데 그 밭가리를 두께를 어떻게 한 뼘 정도 했었을 때 같으면 이게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쟁기를 노타리를 또 치고 깊게 해가지고 한 이 정도의 밭가리를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위에 깔렸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요 비료들이 이 정도 두께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섞어지니까. 네, 섞어져서 한다 그러면 뭐 노타리 치고 마지막에 망 따고 마늘 심을 때 찾으려고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. 드문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. 이게 이 정도는 쳐줘야 된다. 그래야 비닐을 씌워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가 처음 뻗어 나가면서 흡수하고 봄 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밑에 깊게 들어가 있는 비료들을 뿌리가 뻗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코팅 요소 지금 여기 주황 색깔 나는 요 코팅 요게 녹으면서 비분을 또 빨 수가 있죠. 그렇게 깊은 뜻이. 지금 이렇게 넣어서 땅에 넣어서 비닐을 씌워 놓고 있는 비료랑 나중에 위에다 이렇게 살포를 해주게 되면 작물이 한쪽에 많이 쏠린다든지 안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또 잎마름병도 심해지고 뭐 녹병이라든지 이런 병 자체가 이렇게 확 갑자기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밭에다가 봄밭 장만 할 때 대비 많이 넣어주고
비료, 완효성 비료 지금 저희가 제가 개발한 이거 비료를 탁 넣어서 농사를 지으시면 수고스러운 일들을 훨씬 줄이면서 물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부터는. 이제 물관리만 남았네. 저기 도랑에서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 양수장에서 여기 밖까지 저기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여기 1km 반경 안에는 이 원간으로 전부 다 밭에 다 깔려져 갖고 있습니다. 그냥 양수장에서 전기로 물을 푸고 타이머 조정해서 요 밸브만 열어놓고 퇴근하면 됩니다. 그럼 물이 쭉 들어와요, 한 번에? 네. 물관리 참 쉽네요. 네? 한 단계 처음부터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경사를 잡고 비료를 넣고 퇴비 넣고 그 다음 최고 중요한 게 365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. 이제 한겨울 물이 얼어서 못 나올 때 말고는 언제든지 물을 풀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슈퍼농부가 쟁기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과연 슈퍼농부는 쟁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농부! 슈퍼농부! 아까 그렇게 많았던 예. 비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. 그렇죠. 지금 위에 표면에 뿌려놨었을 때는 엄청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100평의 네포라는 비료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노타리를 치고 이렇게 쟁기 작업을 하면 지금 쟁기 날 길이가 이 정도가 땅속에 다 들어가서 이 정도의 깊이에다가 비료를 골고루 섞어주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뻗으면서 천천히 조금 닿을 때마다 비분을 흡수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료가 많은 비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정도 깊이면 충분한가요? 네, 이 정도 깊이면 뭐 큰 비가 와도 배수도 잘 될 거고 뭐 뿌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땅에 빨리 잘 뻗어 나가기 때문에 밑에 그 표토층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, 작물이.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작물이 뿌리가 훨씬 빨리 뻗으면서 뿌리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. 쟁기질을 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처럼 노타리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피복을 하는 겁니다. 아, 저 작업을 하나 더 한다고? 네, 저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. 쟁기질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 작업을 노타리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. 왜? 땅을 부드럽게 노타리를 쳐서 뿌리가 뻗어 나갔을 때 양분 흡수를 잘 하려고 그러면 흙이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져 있죠. 이렇게 하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양분 흡수하기가 힘듭니다.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부숴줘야지만이 뿌리가 큰 뿌리가 있지만 아주 가는 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뻗게 되겠죠. 참 힘드네. 한 단계 줄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돈을 벌기 위해 농사 짓기 때문에 사람이 귀찮고 힘들어야 작물이 잘 큽니다. 내가 편하게 농사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작물은 잘 클 수가 없습니다. Here we go.